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일제히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수압과 발목 사슬에 묶인 채 연행되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던 것은 바로 B1 비자와 ESTA였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미국 단기 출장 시 ESTA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ESTA 승인 보류 상황에서의 재신청 가능 여부까지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 I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훈련하는 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B1 비자는 흔히 출장 비자라고 불리며 교육이나 감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자의 목적과 실제 수행하는 업무 사이에 모호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미국 당국은 이들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 직접적인 노동에 참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해외 한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ESTA입니다. 복잡한 비자 절차 없이 간편하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ESTA로 과연 어떤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ESTA로 어떤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ESTA를 관광용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제한적이지만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TA로 허용되는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회사 간 계약 협상이나 회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거래처와 계약을 논의하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학술회의나 세미나 참여도 허용됩니다. 업계 컨퍼런스에 참석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ESTA의 정당한 사용 목적에 해당하죠. 미국 내 거래처 방문 및 시장 조사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하거나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문은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내외의 교육이나 연수 참가도 ESTA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간의 제한입니다. 체계적이고 장기간의 훈련은 다른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공통점은 일시적이고 비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 직접적인 가치를 생산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아니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활동들이 ESTA의 경계선을 넘는 걸까요? 조지아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명확한 금지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독이나 지도 목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순간 ESTA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금지 사항은 미국 회사로부터 급여나 보수를 받는 형태의 활동입니다. 설령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이라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거나 미국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업무입니다. 몇 주 또는 몇 달간 미국에 체류하며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히 취업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ESTA 위반으로 간주되어 입국 거부나 향후 ESTA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이번 사건처럼 구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언제 ESTA를 쓰고 언제 B1 비자를 신청해야 할까요? 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STA는 90일 이내에 출장에 적합하며 회의나 협상 등 비교적 간단한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됩니다. 신청도 간단하고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승인이 남으로 급한 출장에는 ESTA가 유리합니다. B1 비자는 90일을 초과하는 체류가 가능하며 업무 범위가 더 구체적이고 교육, 훈련 기간이 긴 경우에 적합합니다. 다만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대사관 면접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 몇 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이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자의 종류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로 미국 내 숙련된 기술 분야 노동자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관련 고용이 장기간 감소했고 이로 인해 전문 기술자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둘째로 전문 기술 비자인 H-1B 비자의 발급 한계가 있습니다. 연간 발급 상한이 10만 건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간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하에 하루 최소 3천 명의 이민자 체포를 목표로 삼고 있어 단속의 강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노조의 반발도 한 요인이었습니다. 지역 노조 관계자들은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한국인 노동자들까지 표적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ESTA 승인 보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STA 신청 시 나올 수 있는 3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Authorization Approved 승인 시에는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Travel Not Authorized 거절 시에는 반드시 정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펜딩 보류 상태가 있는데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보류 상태에서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여권번호로 동시에 2개 이상의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 72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 시간 동안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보류가 되는 주요 원인은 이름, 국적, 여행 이력 등이 자동 심사 시스템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하지만 기존 신청이 완전히 처리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승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재신청하려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출장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의 참석이 아니라 신제품 론칭 관련 마케팅 전략, 회의 참석 가치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체류 기간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ESTA나 B1 비자 모두 일시적 체류를 전제로 하므로 필요한 업무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귀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내에서 급여를 받는 구조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한국 본사에서 처리하고 미국 현지 회사와는 어떤 형태의 고용관계도 맺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민 변호사나 관련 전문기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번 사건 이후 미국 내 이민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규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자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이 더욱 엄격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한인 여러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STA 신청 시 출장 목적과 일정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장기 프로젝트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적절한 취업 비자를 신청하며 회사 차원에서 이민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건을 넘어 한미 경제 협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비자 규정의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엄격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ESTA는 분명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간편한 절차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어 많은 해외 한인분들이 활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경계선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광이나 간단한 비즈니스 미팅, 일주일 정도의 교육 참여는 ESTA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수행이나 장기 프로젝트 참여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적절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ESTA 보류 상태에서는 성급하게 재신청하지 마시고 72시간 내 결과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이민 정책은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파악과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한인분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